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늘은 이제 좀 투자 가능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굳이 꼽자면 이제 KRX 그 정기 변경 이슈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저번에 그 MSCI 분기 리뷰 이슈 설명할 때 살짝 언급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이 KRS 시총별 정기 변경 이슈도 하나의 이제 투자 전략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관련된 보고서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전균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매년 1회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그 시총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 시총 규모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뭐 거래 상황이나 혹은 주가 변동, 시가총액의 변동에 따라서 대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가기도 하고, 중형주에 있다가 대형주로 가기도 하고, 또 소형주에 있다가 중형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변경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거죠. 한국거래소에서 그것을 하는데 3월 달에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균 애널리스트가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새로 편입되는 것 중에 이제 시총이 늘어나서 편입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소속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혹은 새롭게 그 1년 사이에 새로 상장이 돼서 소속이 정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상장이 돼서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편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리밸런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은 이동되는 종목들이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소형에 있다가 중형주로 옮겨가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형에 있다가 대형으로 옮겨가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경험치를 감안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대형주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의 예상 명단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이제 2월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이고요. 앞으로 다음 주 한 주간 또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는 없겠죠. 자, 작년에 신규로 상장됐던 종목 중에 SK바이오팜과 빅히트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에는 이 KRX 시총별 지수 정기 변경에는 포함이 안 됐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 정기 변경의 대상이 돼서 코스피 대형주로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편입했을 것이다. 이미 편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제 리밸런싱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자,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동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냐 봤더니 역시 시총이 급증했던 신풍제약, 또 SK케미칼, 녹십자, HMM, 두산퓨얼셀, 키움증권, 동서, 만도, 대웅, CS윈드,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는 코스피 중형 지수의 구성 종목이었지만 이번 올해 3월에는 아마 코스피 대형주로 소속을 옮길 것이다. 현재 시총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된다.
라는 지금 예측입니다. 자, 코스피 중형주로 가볼까요? 코스피 중형주에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일단은 신규로 상장됐거나 변경 상장됐던 종목이 있죠. TY 홀딩스 그리고 대덕전자. 이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 중형주로 새로 들어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 이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좀 낮아지는 거죠. 대형에 있다가 중형으로 옮겨오는 애들. 메리츠증권, BGF 리테일, 제일기획, 신세계, DL, 하이트진로, 오뚜기, 현대해상, KCC, 포스코 인터내셔널, BNK 금융지주가 대형에 있다가 올해는 중형주로 옮겨올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었고요. 자, 주목할 부분은 이제 소형에 있다가 코스피 소형주였다가 코스피 중형주로 올라오는 애들. 일단 현재 예상되는 친구들은 진원생명과학, 대림건설, 효성중공업, 미원상사, 유나이티드제약, 신성ENG, 현대일렉트릭, 삼부토건, 율촌화학이 있습니다. 역시 수급 측면에서 신규 편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중형주에 새로 올라오는 케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대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됐던 종목 중에 이제 대형주로 들어올 애들이 카카오게임즈, 솔브레인, 매드팩토,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JNTC,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 상장에 따라서 이번에 소속이 정해지는데 코스닥 대형주로 편입될 것 같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편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 그 대형주 편입으로 인한 리밸런싱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아주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예측이고요. 자, 주목할 것은 코스닥 중형주에 있다가 코스닥 대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화기업, 에이스테크, 녹십자 랩셀, 바이넥스, SNS텍, 유진테크, 상하프론테크, 심텍, LNC바이오, 테스나, 인트론바이오, R서포트, 대주전자재료,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중형주, 코스닥 중형주에 있다가 올해 코스닥 대형주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되는 종목들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리밸런싱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수익률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소형에 있다가 대형으로 올라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에서 한 번에 두 계단을 뛰어오르는 거죠.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형에서 대형으로 한 번에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데 삼강 MNT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리밸런싱의 효과가 조금은 있겠으나 하지만 이 기업은 이미 지난 1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전제를 하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중형주를 볼까요? 코스닥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들인데 대형에서 중형으로 한 단계 내려오는 종목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휴온스, 녹십자셀, 파트론, 테스,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메일유업, KG이니시스, 디오, 텔콘 RF제약, 코엘패션, 유비쿼스 홀딩스, 코엔텍,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대형주에 있다가 코스닥 중형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펀드 운용 측면에서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 이제 리밸런싱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시브 쪽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특히나 코스피 중형주에서 신규 편입하는 종목군을 코스피 중형주에 신규 편입하는 종목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중형주에 신규 편입하는 것 중에 케이스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밀린 종목보다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상향 조정된 종목이 유리하다라는 의견.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까 앞서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던 그런 종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형에서 중형으로, 코스닥은 중형에서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이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 아마 가장 리밸런싱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패시브 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변경일에 집중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지만, 액티브 같은 경우는 매매 시점에서 변경된 종목을 참조하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는 어쨌든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바뀌는 날, 그날 한 번에 집중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KRX 시총별 정기 변경 같은 경우 이 대형, 중형, 소형 이 지수에 추종하는 이 패시브 상품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의 어떤 리밸런싱 수요는 미미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정균 애널리스트의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조가 될 텐데, 액티브 펀드는 정기 변경일 그 당일에 뭐 갑작스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어떤 그런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그 리밸런싱, 스스로의 리밸런싱 시점에 참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이 정기 변경 일 자체의 큰 변화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참조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벤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2020년에 어떤 그런 이동에 따른 효과, 2019년의 효과, 2018년의 효과, 이걸 수익률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연도별로 조금 양상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코스피는 소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한 사례, 코스닥은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동한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았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지가 조금 어렵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한번 이번 정기 변경일을 앞두고 혹은 정기 변경일 이후에라도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한 케이스, 코스닥은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동한 케이스의 종목 중에 내 어떤 마음에 들거나 괜찮아 보이는 어떤 섹터의 종목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KRX 시총별 정기 변경 이슈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